타이밍은 믿음으로부터 온다. 믿음이란 가슴을 열고 자신은 물론 우주의 풍요를 신뢰하는 것이다. 우주는 친절하고 사랑스러울 뿐 아니라 이상적인 선을 돕고 있다. 믿음이란 자신이 창조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깨닫고 원하는 대상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을 믿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돈을 의심한다. 앞으로도 넉넉할지, 잔고가 계속 남아있을지, 혹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부자도 그럴 때가 있다. 그들 역시 돈이 계속 들어올지, 재산을 잃지는 않을지 걱정한다. 돈에 대한 염려를 자책할 필요는 없다. 걱정하는 습관을 바꾸면 된다. 그러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돈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는 대개 수중에 든 돈의 액수를 문제 삼을 때다. 그 같은 의구심이나 염려는 자산 규모와는 무관하며 돈을 걱정하며 허비하는 시간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액수와 전혀 관계가 없다. 마음이 평온하고 자신감이 충만할 때만 돈을 생각키로 결심했다면 자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돈을 두고 걱정하는 것보다 풍요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오늘 쓸 돈이 얼마지? 라고 묻기보다는 오늘 창조할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 라고 생각하자. 돈을 창조한다와 돈이 필요하다는 발상은 각각 발산하는 에너지가 크게 다르다. 전자는 돈을 끌어당기지만 후자는 그러지 않는다. 믿음이란 최선을 기대하고 목표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신뢰하며 이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 믿음은 상식과는 동떨어진 사실이더라도 신뢰함으로써 입증되며 설령 형편은 별 볼 일 없더라도 풍요를 이야기함으로써 증명된다. 앉아서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한다. 행동은 물리적인 고리가 되어 원하는 대상을 손에 넣게 해준다.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그 결심을 얻음으로써 믿음은 더욱 단단해진다. 위기를 흔쾌히 감당할 때마다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능력이 배가 된다. 믿음과 희망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믿음이란 실현되리라는 점을 믿고 아는 것인 반면 희망은 무언가를 바라지만 정작 실현은 믿지 않는 태도를 일컫는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다. 돈이 없다는 생각에 무언가를 포기했는데 막상 손에 넣고 보니 그럴 기회가 아주 많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적이 있을 것이다. 늦었다 생각 말고 바로 그 기회를 잡으면 되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고 갖고 싶은 것을 상상하며 행동하자.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자.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돈이 덜 들거나 친구가 썼던 것을 얻는다거나 혹은 예기치 못했던 경위로 손에 넣을지도 모를 일이다. 집은 갖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고 치자.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상적인 주택이나 아파트를 상상한다. 자금이 넉넉하다는 기분으로 매물을 둘러본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이를 다시 한번 그려본다. 지금은 돈이 없겠지만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의도가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원하는 의도가 온 공간에 퍼지면 꿈을 이루는 데 보탬이 될 만한 사람과 환경이 끌어오게 된다. 즉, 의도가 분명치 않고 그에 걸맞은 행동이 없었더라면 잡을 수 없는 그 기회가 끌려온다. 한 여성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아파트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조촐한 원룸도 자신의 주머니 사정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침실 하나에 중심가 사무실로 걸어서 통근할 수 있고 고양이를 기를 수 있는 집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곳이 어디 있겠느냐는 친구의 말은 듣지 않았다. 앞으로 2주의 시간이 남은지라 그녀는 원하는 집을 뚜렷하게 그려보았다.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아파트를 떠올리고는 이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왠지 산책을 하고 싶어진 그녀는 밖으로 나왔다가 조그만 건물의 계단에 앉은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딱히 까닭은 모르겠지만 조심스레 다가가 아파트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싶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녀는 건물 주인이었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춘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새를 놓을 생각은 별로 없었다. 전에 새든 사람들 때문에 곤란한 일을 많이 겪은 탓에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입자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 그리하여 집은 2년이나 제 주인을 못 찾았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금세 마음이 통했다. 주인은 집세는 묻지도 않고 허락했다. 집에 고양이를 기를 수 있었고 집세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였으며 사무실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였다. 믿음은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다. 믿음은 발상과 구현 사이에 경과하는 시간 동안 연속성을 제공한다. 꿈은 정신 세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단지 물질 세계에 출현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상적인 자아가 적절한 대상을 바로 그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자. 바른 길을 가면 문이 열리고 기회가 오고 도움을 주기 위한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다. 그러나 제 길을 가지 않거나 이상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을 때는 진행이 더딘 데다 일이 꼬이기만 할 것이다. 올바른 길을 가고 에너지가 원활히 흐르면 삶은 순조롭게 진행된다. 물론 걸림돌이 아주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몸소 풀어내야 할 숙제가 있다면 장애물에 맞닥뜨렸을 때 자신이 추진하는 일을 재검토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느냐, 혹은 인내와 끈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계속 그 길을 가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다. 일을 추진하느냐, 대안을 찾느냐는 경험과 자각에서 비롯된다. 장애물을 성장의 일부인지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신호인지 분별하는 비결은 성취하고픈 대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원하는 대상에 주안점을 두고 적절히 대처한다면 장애물은 곧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환경이 보여줄지도 모른다. 걸림돌로 치부했던 환경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대안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나는 보호하거나 경솔한 언동을 막기 위해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걸림돌은 종종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풀어내야 할 숙제를 일러주기도 한다. 어느 여성은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 아파트를 옮기고 싶었다. 3주간 다리품을 팔았지만 적당한 집을 구할 수 없었다. 그녀는 완벽한 집은 이미 성취되었다는 선언을 되풀이했고 혹시라도 다른 길을 찾아보는 편이 나얼성 싶긴 했지만 아예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걸림돌을 헤쳐나갔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뜻밖에도 윗집이 나가고 조용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결국 집을 옮길 필요가 없었다. 그제야 그녀는 걸림돌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집을 찾아다닌 것이 불필요한 노력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소음 말고 딱히 싫은 점은 없었기에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 또한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다는 사실도 아울러 깨닫게 되었다. 지금 형편보다 훨씬 큰 것을 누리고 싶다면 이를 해결할 시간이 필요하다. 일정하게 진동하는 자신을 상상하되 파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 상상해보자. 적절한 채비도 없이 갑작스레 거액이 손에 들어오면 돈의 파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갑자기 떼돈을 벌었다가 몇 년이 채 되지 않아 탕진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반면 부자가 되었음에도 삶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애당초 몇 년 전부터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는데 부담이 없었고 커다란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재산을 불리는 데 대해 채비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그래야 돈이 막상 손에 들어왔을 때 일상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더 빠르게 조화하려면 사전에 거액을 몸에 착용하고 정신적으로 에너지에 적응하여 돈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나 속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채비하기 위해 숱한 변화가 벌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돈이 유입되는 동안에도 대상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믿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대상을 손에 넣을 준비를 하는 것이며 풍요의 파동에 맞추기 위해 나의 파동을 변환하는 것으로 여기자. 지금의 현실은 과거의 생각이 창조해낸 결과다.
앞서 창조한 현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현실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